네, 이론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제목을 이제 잡아주셔가지고, 전통 음식을 통일군 CU 경력하니까, 네, 아주 그럴싸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이제 재미나게, 네, 일단 이제 막걸리 빚기 이론 및 실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막걸리가 요리처럼 30분 뭐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미리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밑준비를 다 해서 지금 뒤에 밥을 찌고 있습니다. 뒤에 좀 더우신가요? 뒤에 찌개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더우시면 지금 여기 앞에 테이블 있어요. 책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이동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밥을 찌는 시간이 대략 한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앉혀놨고요. 그리고 뜨거운 밥에 바로 막걸리를 빚을 수는 없어요.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힘 과정이 조금 필요로 해서 그 시간에 제가 시연을 보이도록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대충 간략하게 막걸리 빚는 순서를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시면 우리 이제 어릴 적에 선생님들은 아마 어머님들이 막걸리 집에서 빚은 적 많이 보셨을걸요? 그쵸? 보시지 않았을까요? 선생님들 보셨죠? 아니요? 생각보다 안 계시네? 없어요? 맞습니다. 아, 정말요? 와, 저는 봤는데. 그래서, 네. 자, 저는 이제 제가 고향이 원래 강원도예요. 시골이죠. 그래서 강원도인데, 워낙 문화적인, 문명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대가족이 살았어요. 대가족이 살아서 할머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명절 때 되면 막걸리를 빚어서 이렇게 담아놓고 주변 이제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눠 드셨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뭔가 마당에 밥이 펼쳐져 있는데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 못했죠. 제가 뭐 술을 밥인지 모르고 그냥 맛있으니까 먹고.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밥을 좋아하거든요. 밥을 맨밥만 있어도 밥만 먹을 정도로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다들 놀리죠. 이제 놀리는데 그래서 그 밥이 그렇게 맛있었던 그 밥이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막걸리를 빚는 밥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맛있는 술을 빚기 위해서 오늘은 찹쌀을 이용해서 빚을 거예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데 찹쌀하고 맵쌀하고 차이를 아세요? 네. 정말요? 네. 네. 맵쌀은 우리가 흔히 밥해 먹는 백미를 맵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찹쌀이라고 하는 거는 찰지게 인절미 등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를 찹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맵쌀과 찹쌀로 빚은 술의 차이도 크다라는 거죠. 맵쌀로 빚은 술은 남자분들이 좀 유독 좋아하세요. 물론 술로 치면, 와인으로 치면 약간 드라이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단맛이 없는 그런 술맛을 내는 쌀이 맵쌀이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 찹쌀로 술을 빚게 되면 단맛이 많이 가미가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막걸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찹쌀로 빚은 술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찹쌀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누룩이라고 하는 이제 발효제가 들어갈 거예요. 누룩 들어보셨죠? 매주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요. 매주는 좀 장 담글 때는 큼지막하게 콩으로 빚어주는데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밀을 이용해서 술을 빚기 위한 이제 발효제로 이제 사용이 되는 누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쌀을 제가 어제 씻어서 불렸습니다. 12시간. 어젯밤에 씻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물기를 뺐습니다. 30분 정도 이상 물기를 뺐어요. 그리고 3번 고두밥을 찝니다. 지금 뒤에 찜통에 찌고 있는 저 밥을 우리는 무슨 밥이라고 얘기하냐면 고두밥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죠? 그래서 고두밥 약간 표현이 어떠냐면 고들고들한 느낌이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물 넣고 밥솥에 한 게 아니라 물을 빼고 찜 뒤에 쪘기 때문에 고들고들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두밥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고두밥을 찌고 있어요.
자, 찐 고두밥을 이제 식힐 거예요. 25도 정도라고 하면 약간 이제 미지근한 정도로 우리가 식혀줄 거고요. 그 다음 누룩 가루와 물과 식힌 고두밥을 열심히 버무려서 항아리에 담아 놓으시면 이제 완성은 된 건데, 술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과정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얘는 무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이죠, 막걸리는. 그럼 발효 음식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맛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오늘 시음은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시음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업 이어서 네, 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시음은 어렵고, 번외로 다음에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그 스케줄을 잡으셔가지고 제가 술이 거의 익었을 쯤 무렵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정을 잡으셔서 학원에 오셔서 자유롭게 걸러서 그날은 이제 지화자 네, 시음하시고 안주 제가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안주해서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남은 술은 집에 싸가시는 걸로 제가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PT병에 담아서 네,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뜻깊은 시간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밥이 찌고 있는 동안 제가 이제 술의 이론을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효라고 하는 거는,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거는 일단 중요한 미생물이 필요로 한데, 그 미생물이 뭐냐면 이스트예요. 이스트, 효모죠. 빵 만들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하는 네, 발효제가 이스트예요. 이게 똑같죠? 결론은 네, 술도 이 발효라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빵이던 우리가 지금 발효를 위한, 알코올 발효를 위한 네, 것도 누룩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었죠. 그 누룩이라고 하는 재료 속에 효모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모는 증식을 해요. 우리 효모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이거든요.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그맣게 구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동글하게 보여요. 근데 이 미생물은 뭔가 먹어야겠죠? 미생물도 이 생명체예요. 무엇을 먹어야 증식을 하는 거예요. 개체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먹어요? 우리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생물 중에 이스트는 뭐를 먹고 사느냐? 뭐를 먹고 살아요? 네, 당을 먹고 삽니다. 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당을 먹고 2시간마다 2배 증식을 해요. 그러면 또 2시간이 지나면 몇 마리가 돼요? 네, 8마리가 되고요. 또 2시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하루만 24시간만 지나게 돼도 이 개체수는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네. 그래서 효모가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발효에 어떤 느낌을 주냐? 우리가 의로 봤을 때 보글보글 끓는 듯한 느낌. 빵 반죽이 부글부글 부풀어오르는 느낌. 그 느낌을 주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효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술을 만들고 할 때 뭐가 꼭 필요하다? 재료 중에 당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쌀로 술을 만든다고 하는데 설탕을 제가 넣나요? 아까 재료 중에 설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당이 어디서 나와서 효모가 먹고 증식을 할까요? 당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전분이 분해돼서요. 맞아요. 네, 전분이 분해돼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제 밥이야. 예를 들면, 네, 밥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까요? 밥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본다면, 이 전분이, 밥은 곧 전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분은 당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전분이에요. 그럼 이 밥은 여러 개의 뭐가 모였다? 당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전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효모는 전분을 바로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애기한테 갑자기 밥을 주면 밥을 먹나요? 못 먹어요. 뭐부터 줘요? 미음이나 뭐 이렇게, 그죠? 부터 이렇게 먹이잖아요. 소화될 수 있게. 이 밥을 쪼개줘야 돼. 여기 모여있는 하나하나의 구조들을 어떻게 해준다? 다 쪼개준다. 우리가 분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해. 분해를 하면은 모여있던 당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하나의 입자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효모가 먹을 수가 있어요. 작아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다시 이따가 나오겠지만 누룩의 역할이에요. 누룩. 과학적이죠. 네. 발효는 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효모의 역할을 의해서 알코올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 분해돼서 발효가 돼서 에틸 알코올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고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더 오늘 실습에 이제 필요로 한 전통주의 깊게 필요로 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막걸리를 빚으려면 첫 번째 전분이 필요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분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발효제인 누룩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물이 필요합니다. 좋은 물. 우리나라의 전국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양조장, 명주를 만들어내는 양조장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천 이동 막걸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포천 이동 막걸리의 양조장의 위치가 그 뒤에 물이 엄청 좋은 물이 내려오는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물이 좋아야 무슨 맛이 좋다? 술 맛이 좋다. 네, 그래서 물 좋은 곳에 양조장이 위치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어져 오는 곳을 보면은. 네. 자,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발효 용기죠. 그래서 우리 옛날 같으면 발효 용기 뭘로 많이 썼나요? 항아리. 다른 말로 옹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항아리 제가 지금 꺼내놨거든요. 오늘도 항아리에다가 발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항아리가 좋은 이유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온도가 매우 중요해요. 발효에 있어서는 미생물, 효모가 잘 증식하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봄, 가을이 좋죠. 여름, 겨울은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별로 싫어요. 살아가기 힘들어. 네, 그래서 봄, 가을의 온도 보통 뭐 18도에서 20도, 25도 이 정도 내외가 역시 미생물들도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온도에서 가장 발효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 30도 이상, 40도 이상이 되면 효모는 사멸하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빵을 오늘 만들 건데 빵 반죽을 발효를 한다고 너무 뜨거운 밥솥 위에다가 올려놨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발효가 조금 되는 듯 하더니 나중에 툭 꺼져버렸어요. 그러고는 발효가 안 일어나요. 그거는 왜 그래요? 죽은 거예요. 효모가 사멸한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온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음식도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정성이 꼭 필요로 한다. 이 6개가 잘 이루어졌을 때 맛있는 술이 빚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궁금하죠, 여러분들? 전분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들로 술을 많이 빚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로 가능한데 전분이라는 성분만 갖고 있다면 술은 다 빚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공주 밤막걸리 유명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강원도에 가면 옥수수 막걸리 유명하고요. 또 아시는 거 뭐 있을까? 네. 천안을 입가면
그냥 특산물 넣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천안은 일단 그냥 이름만 다를 뿐 기본적인 막걸리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대표님이 두레양 양조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입장에 포도를 이용한 와인을 만드세요. 네. 처음에는 와인만 하시다가 이제 와인의 내상 매출제 탄로가 아주 폭넓지 못해서 이제는 증류주, 소주처럼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수 낮은 소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다 이제 순서가 이루어질 거예요. 옛날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쌀을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이런 표현보다 문헌에 보면 쌀을 백세하여라 이런 표현을 많이 써놔요. 그럼 백세가 뭐예요? 백세까지 하는 표현도 아니고 그쵸? 네. 하얗게 깨끗하게 깨끗해질 만큼 많이 씻어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선생님은 정말 100번을 씻어야지만 된다고 100번 씻는 분이 계세요. 횟수로 세요. 하나, 둘, 셋, 넷, 10번 세고 물 따라내고 또 10번 세고 물 따라내고 이렇게 해서 100번을 씻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쌀은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의 대표적인 술이 뭐예요? 사케. 사케가 있죠. 사실 사케 하면은 되게 깔끔한 맛을 선호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막걸리나 청주는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뭐 신맛도 날 수도 있고 단맛도 날 수도 있고 쓴맛도 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술의 특징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워낙 옛날부터 실험 정신에 투철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과학적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그 미생물균 중에서도 곰팡이 중에서도 정말 깨끗한 균 하나만 뽑았어요. 곰팡이 중에서 하얀색 곰팡이 하나만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얀색 곰팡이만 갖고 빚은 술이 뭐냐? 사케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브랜드는 달릴지 몰라도 맛은 다 깔끔하다, 깨끗하다. 왜? 발효제인 우리는 누룩이지만 누룩은 만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장맛이 다르듯이 집집마다. 그런데 일본은 아예 균을 백곡균이라고 해서 하얀색 곰팡이 균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뭐예요? 술들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하얗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명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전분도 우리의 전분도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이천에서 나오면 이천 쌀을 이용하고 당진에서 나온 쌀은 당진 걸로 이용하고 그러니까 고향마다 지역마다 술 맛이 다른데 일본은 또 어떻게 했냐? 쌀이 원래 처음에 도정을 하면 이 정도의 크기라고 봤을 때 50% 도정을 합니다. 술을 위한 양조쌀을 50%를 다 어떻게 해요? 깎아내요. 오로지 뭐만 써요? 요 안에 있는 100% 전분만 써요. 그럼 우리가 도정을 한 이 상태의 쌀에는 뭐도 있어요? 무기질, 비타민, 지방 여러 가지 성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술이 만들어지는 건데 일본에서는 아예 50%로 도정을 해요. 양조용 쌀. 그러니까 또 어떨까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획일아래 일정한 맛을 내는 사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그 일본 술의 특징이에요. 우리 술과의 차이점. 우리는 항상 그죠? 정이 있고 또 다양한 맛이 나고 이런 게 우리 술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전분이 필요로 하다.
그럼 누룩이라고 하는 발효제가 필요한데요. 자,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혹시 뭐 시장을 가시거나 또 어떤 분들은 종종 견학을 가시기도 하거든요. 이 테마별로 지역에 갔을 때 그러면 양조장을 견학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되게 재밌긴 하거든, 사실. 재밌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판처럼, 피자 판처럼 생긴 것들도 있고, 이렇게 네모지게 생긴 것들도 있고요. 네, 원형으로 생긴 것들도 있고, 이게 지금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일반적으로 뭘로 만드느냐? 여기 뭘로 만들었냐면, 밀. 옛날부터 밀이 좀 가장 흔하고 좀 쌌었어요. 그래서 밀을 이용해서 빚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러운 술을 위해서는 밀가루라던가 그리고 쌀가루를 이용해서도 누룩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넘어가고요. 이건 넘어가고 누룩을 만드는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밀을 이렇게 타게요. 방앗간에 한 2번 정도 돌리면 이렇게 으깨지잖아요. 으깨진 상태에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네모난 틀에다가 성형을 해주게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원형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다가 면보를 깔고 반죽한 거를 채워서 밟아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난 거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생겼겠죠. 그래서 누룩을 이제 모양에다가 성형을 해서 발효를 이렇게 해줍니다. 메주 띄우듯이 발효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발효가 잘 된 누룩을 으깨가지고 이렇게 부셔주는 거예요. 부셔가지고 술 빚을 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효모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있는데. 그래서 신기하죠? 지금 말라서 이 안에 뭔가 성분이 있을까 싶은데 물 넣고 온도가 맞춰지면 이 안에 있는 효모와 효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면서 발효가 일어나요. 그죠? 재밌죠? 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전분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전분을 뭘로? 조그마한 당으로 분해시키는 것이 누룩에 효모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효소도 있더라. 분해하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효소의 역할이에요. 아셨죠? 그럼 여기서 당이라고 하는 건 무슨 당으로 변화시킨 걸 뜻한다? 포도당으로 변화시킨 걸 뜻하는 거예요. 아셨죠? 포도당. 그래서 결론, 밥을 우리가 먹고 씹어서 넘기잖아요. 우리 소화기관에서 최종적으로 분해된 산물 뭐예요? 포도당입니다. 그럼 포도당으로 쪼개진 것이 이제 어디로 혈관을 타고 우리 뇌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아침 공복에 강의 수업 들으려고 했어요. 머리가 안 들어가요. 졸려요. 계속 졸리고 뭔가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아침밥을 먹고 등교한 학생은 좀 더 입력이 잘 돼요. 왜? 밥을 먹어서 먹은 밥이 포도당이 뇌로 들어가서 두뇌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가정을 보면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는 게 등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침밥을 챙겨줘서 밥을 먹고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 그럼 학교에 가서 수업 들을 때 1교시 때부터 수업이 쏙쏙쏙 들어와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것을 효모가 먹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다? 누룩이라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제 물이 필요해요. 좋은 물. 좋은 물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수돗물을 받아도 끓여서 사용하면은 괜찮아요. 끓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돗물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소독해서 들어오죠, 우리. 소독해서 공급을 받는데 안에 화학약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무슨 약냄새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 약품이 염소예요. 염소소독. 그래서 상수도는 보통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 제거가 아니라 잔류 염수량을 남겨놔요. 왜? 공급되는 이동 통로에서 미생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 해가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염소를 잔류시켜놔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받아서 냄새 맡았을 때 양냄새가 난다 하면은 그 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염소는 끓이면 다 휘발되거든요. 네, 그래서 끓여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과일 즙을 짜서도 가능하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술 빚을 때 중요한 거, 철분과 염분이 있는 물은 발효를 억제시켜요. 발효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소금을 이용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죠? 술 빚을 때는 소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네, 용기.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스테인레스 용기도 있어요. 제가 뒤에도 있긴 한데요. 잘 안 써요, 저도. 네. 그래서 스테인레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발효하는 워낙 이제 술 빚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편한 용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 플라스틱 용기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다 가능해요. 집에서도. 네. 자, 그리고 오늘은 항아리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뜨거운 김을 쐬어서 소독을 한 다음에 해야지만 발효가 잘 일어나고요. 왜냐면 우리 잡균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손 만지고 하면 손에 잡균이 묻어 있듯이 항아리 속에도 잡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잡균을 살균을 해줘야지 발효에 네,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잡균들이 많으면 나중에 술 맛이 어떻게 되느냐? 쓴맛도 많이 나고 신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술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독을 필요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도 이렇게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골방에 가면은 이불을 이렇게 부쌈해가지고 네, 한 경우 많이 볼 거예요. 이거는 따뜻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불 부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온도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급격하게 더워지고 이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발효가 뒤죽박죽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불 보쌈을 해주면 외부가 갑자기 더워져도 혹은 갑자기 추워져도 네, 온도 변화가 적으니까 발효가 잘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불 보쌈을 해주는 원리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정성, 술 빚는 이의 정성이 중요한데 옛날 고서에 보면 술 빚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꼭 술 빚기 전에 목욕제기를 시킨대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왜 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술을 빚어야 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빚었을까요? 쌀을 많이, 그죠? 공급을 많이 못 줬잖아요. 주로 양반들, 좀 잘 사는 양반들이나 지위가 있는 계층에서 술을 빚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계층의 집에는 누가 있어요? 이리 오너라 하면 오는 네, 마당새가 있나요? 네, 그죠? 남자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술을 빚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적은 양으로 절대 술 빚지 않았죠. 그래서 집에 그 양반네들 집에 가면 항아리가 엄청나게 큰 항아리들이 있어요. 독이. 근데 가끔 이제 물어봐요. 이거 쌀독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옛날에 술 빚었던 항아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의 항아리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을 빚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 많은 양을 들고 찌고 누가 해요? 여자는 못하죠? 네, 남자 일꾼들이 했던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 여자분들이 대체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좋지 않으면 술을 빚지 않았다. 그래서 옛날부터 정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를 다시 한번 다시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네, 원래 초등학생들은 집중력이 한 35분 정도
45분.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45분 정도. 네, 그래서 쉬는 시간 2교시가 45분으로 보통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쉴 겸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지금 밥이 뒤에 다 쪄졌어요. 그래서 밥 시킬 거니까 조금 일어서서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에 좀 튀면은 남이 이제 냄새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치마 있거든요. 그래서 앞치마 더우실 것 같아요. 앞치마도 맛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네.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음료수 좀 내주시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강의하면 집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단체로 오시니까 밥 양이 좀 이렇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내가 먹을 술 내가 빚어야지 하면은 쌀 1kg만 해도 충분해요. 네, 그러면 집에 있는 그 용기들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그만하게 요만한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투명한 거. 네, 3리터 되는 플라스틱 통. 그 통에다가 집에다가 발효시켜 놓고 걸러서 냉장 보관해 놓고요. 꺼내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 비슷하게 나와요. 네. 데워 놓으면 정말 기술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첨가 재료를 또 뭔가 넣느냐에 따라서 복분자주도 만들 수가 있고, 복분자 막걸리.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디를 좀 꺼내놨어요. 그래서 오디 막걸리. 이제 일부는 오디 막걸리 빚을 거고요. 일부는 일반 막걸리를 빚을 거예요. 우리 다음에 걸을 때 비교해서 맛보기. 예, 오디를 넣은 건 어떨까? 일반 막걸리는 어떨까? 네, 비교해서. 네, 지금 앞에 칠판을 보시면요. 우리 술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이게 과정이 지금 뭐냐면 지금 뒤에 있는 보드밥 있잖아요. 그 보드밥에다가 누룩이에요. 지금 여기에 앞에 으깨 놓은 누룩 보이죠? 네, 이 누룩이에요. 이 누룩과 이제 물을 섞어서 발효를 이렇게 해줍니다. 안 나오죠? 발효를 이제 해주면 발효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체에 걸르잖아요. 그러면 뽀얗게 나오죠? 밑에 뽀얗게 술이 걸러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탁주라는 말보다 뭐라고 많이 써요? 막걸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걸렀다, 마구마구 걸렀다 해서 막걸리, 혹은 금방 막 지금 걸렀다 해서 막걸리 해서 막걸리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고유 명사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술, 막걸리, 고유 명사예요. 네, 그래서 막걸리를 더 큰 범위로 일컬으려면 탁주라고 표현을 해요. 왜? 탁하다 그래서 탁주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가 있냐면 동동주라고 하는 거 있어요. 동동주는 왜 동동이냐면 술을 이렇게 떴더니 밥알이 동동동 떠다닌다고 해서 동동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것 또한 어디에 속하느냐? 네, 탁주에 속하는 거예요. 큰 범위 안에는. 그런데 이렇게 거르지 않고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지금 안에 바구니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보여요? 항아리 안에? 네, 그 항아리 안에 여기 바구니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수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용수가 지금 여기 보면 요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놨더니 어린 친구들이 자꾸 머리 쓰더라고. 이게 모자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술 항아리 속에다가 꾹 눌러서 박아놓습니다. 박아놔요. 박아놓으면 밥알은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뭐만 안에 고이게 되냐면 맑은 액체만 고이게 돼요.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요 안에 있는 액체만 걷어서 맑게 고인 것만 떠서 먹었어요. 그것을 청주라고 얘기를 하죠. 청주. 맑다라는 뜻에서 청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본 술을 보통 청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의 술은 뭐라고 많이 표현하나요? 약주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거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맑은 술은 청주라고 부를 거야. 너희 한국 땅에 조선 땅에서 만든 맑은 술은 약주라고 불러라. 이렇게 주세법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간, 4년간 우리의 술을 청주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주세법에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우리의 술도 맑게 걸러진 것은 청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탁주, 청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탁주나 청주를 이러한 도구가 있어요. 항아리 기구가 있어요. 지금 바깥에 현관에 보면 저도 있습니다. 소주볼이라고 하는 거. 소주볼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옹기가 있어요. 요 밑에 요 솥단지에 뭐를 붓냐면 청주나 탁주를 부어요. 여기 솥단지에. 그리고 불을 쬐주는 거죠.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액체였던 술이 끓어오면서 뭐로 올라갈까요? 기체로 올라갑니다. 기체로 올라가요. 기체로 올라가다가 여기 보면 뚜껑인데 여기에 얼음물이 있어요. 찬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체가 올라가다가 찬물에 닿았더니 뭘로 변해요? 액체로 변해요. 액체로 변해서 요리 깃대로 떨어집니다. 방울방울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우리가 증류식 소주. 안동소주 드셔보셨어요? 교동법주 드셔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한국식 전통 증류 방법을 이용한 소주. 이 방법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재미난 원리죠. 우리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구를 만들었을까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옹기로 만들었다는 건 정말 신기해요. 근데 지금도 이 옹기를 만드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실 정도, 지금은. 그래서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된 소주꼬리를 구입하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요즘은 모든 게 과학 실험기기처럼 나오니까 다 그걸로 이제 증류를 많이 해요. 지금 실정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과학적인 우리 선조들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든 게 소주. 네. 질문이 하나 더 나는데요. 여기 탁주하고 청주하고 소주에 도수가 보통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주세법에는 탁주라고 하면 7% 알코올 도수 7% 이상. 좀 높은 도수도 탁하게 나온 걸 탁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 이제 브랜드상에 한 15%가 되는 막걸리를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도수가 꼭 7도여야지만 된다는 건 없고 7% 이상이면 보통의 탁주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이거는 뭘로? 생김새, 탁도를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청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청주는 보통 이제 12% 정도 이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소주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처음에 증류하면 70%짜리가 나와요. 처음에 받으면. 근데 이게 계속 시간을 두고 점점점 희석이 되면서 30-40%짜리 소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모체는 똑같아요. 그쵸? 걸렀느냐? 탁주. 조금 더 맑게 놔뒀느냐? 청주. 증류했느냐? 소주.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오늘 그냥 저는 이것만 알려드려도 우리의 막걸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저는 오늘 그걸로 수업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알코올 도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대형 이제 유명한 큰 주류 회사에서 미원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주류 회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미원? 음식 업계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주류예요.
소주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전통식 방법이 아닌 희석식.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초록병에 나오는 모든 소주는 희석식 소주예요. 주정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물만 타서 도수를 맞춰서 나오는 건데 그 물을 타면 사실 맛이 없어요. 그 주정에다가 물만 타면 이게 무슨 맛일까? 쓰기만 나고 아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요리예요. 얘도 음식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찾게끔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조미료가 들어가 있다. 네, 거기는 조미료보다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와서 걸러보시면 우리가 만든 술은 정말 쌀에 의한 전분의 포도당에 의한 단맛으로 먹어요. 그걸로 인한 단맛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양조장에서 만들어서 원주처럼 에티스라고 그러나 그게 좀 진한 농도를 뽑아내잖아요. 그 뽑아낸 거를 그대로 판매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만든 거 나중에 걸으면 한 13도 정도 독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막걸리들은 보통 몇 %냐면 7%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거에다가 물을 50%를 섞으면 7%가 돼요. 그쵸? 그럼 50% 물을 타기 시작하면 술이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우리 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한 국을 물을 넣었더니 약간 밋밋하면서 맛없는 국이 되잖아요. 그 국물을 맛을 내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조미료를 넣어줘야 돼. 뭔가 감미되는 걸 더 넣어줘야 돼요. 장을 넣던지 아니면 감미 조미료를 넣던지. 그래서 일반 양조장에서도 탁주를 만들어낼 때 물을 희석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요만큼 만들어내지만 물을 희석하는 양이 이렇게 많아져. 한 병 만들었지만 이게 몇 병이 될 수 있어요? 10병도 될 수 있고요. 네, 20병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 남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물을 타니까 맛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다 뭐를 넣었어요? 단맛을 첨가합니다. 아스파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막걸리통 한번 뒤에 이제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막걸리 드시게 되면 뒤에 원재료명 있잖아요. 성분중 보면은 전분, 밀가루, 그리고 아스파탐 이런 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 아스파탐이 단맛을 주는 첨가물이에요. 설탕의 200배의 단맛이 줘요. 그러니까 설탕 몇 스푼 넣을 거 그냥 알갱이 하나 똑 떨어뜨리면 단맛을 주게 돼요. 근데 그렇게 단맛을 첨가해야지 막걸리를 먹을 수 있겠더라. 맛있더라.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뭐냐면 감미를 잘해야 되고 조미를 잘해야 되고 만들기를 잘해야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만 오늘 알고 계셔도 아주 많은 걸 배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런 건 이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발효에서 단발효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를 예를 들으면서 보냐면, 여러분들 포도주를 이제 하면은 쉽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에다가 효모만 넣으면 바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단계? 이것을 단발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포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입장부터 유명하니까. 포도는 그냥 포도 자체에 효모가 엄청 많이 묻어 있어요. 포도 자체에 효모가 들어있어요. 과실 안에. 네, 과일 안에. 네네네. 모든 과일이라고 하면 그렇고, 포도가 유난히 효모가 많이 붙어 있어요. 야생 효모가. 그래서 이스트를 따로 첨가하지 않아요. 이스트를 따로 주지 않고 뭐만 섞어주냐면 우리 보통 포도주 집에서 만들 때 뭐만 섞어주죠? 설탕만 넣어주잖아요. 설탕만 넣어놓고 놔두면 뭐가 만들어져요?
알코올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서양의 포도주도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와인도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발효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단발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재밌죠? 근데 요즘은 지역마다 영동 지역도 포도가 유명하니까 영동 그 와이너리 동굴이 있어요. 네, 거기도 관광 많이 코스로 가거든요. 거기도 이러한데 원리로 만들어진 네, 하나의 이제 케이스고요. 그럼 우리의 막걸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 방법이 아니었죠.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었잖아요. 뭐가 더 있었죠? 전분. 전분이 당으로 바뀌어서 이 당이 홍모에 의해서 알코올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한 단계이라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병행 복발효, 그냥 복발효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막걸리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 네. 어려우면서 재밌어요. 생소하죠? 이렇게 듣는 거.